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해서 6만 원 근처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이제 곧 나온다고.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신고가에 대한 가격대가 낮아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신고가를 주목하자. 왜 그럴까요? 선반영하니까. 이걸 딱 뒤집어서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작년 7월 달 9만 원 근처에서 하락 구간을 강하게 만들었죠.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나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한 4달 정도. 4달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락하고 나니까 사실상 거의 한 40% 정도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HBM에 뒤처지면서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반영된 결과죠. 근데 떨어졌더니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여기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쭉 내려서 보면 자,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5만 원대 있었던 가격대는 성장성이 훼손된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미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월 3일 날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뭐 지지했었던 후보가 당선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끝나고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든 당선이 되지 않았든 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눌려 있었던 주가가 최소한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그렇죠?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미 2800포인트를 목요일 종가 기준에서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빠져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어떤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미증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가죠. 저가가 몇 프로 나왔나요? 26%까지. 언제부터? 2월 거의 한 중순 정도부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관세 때문에. 자, 그러면 왜 4월 달부터는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돌려 세웠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트럼프는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미국의 부채를 낮추는 것이 목적으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주가가 빠지면서부터예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채권으로, 미국 국채죠. 채권으로 레버리지로 해서 걸려 있어서 주식을 매수했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매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15,000포인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학을 지르기 시작했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와 함께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반도체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쪽으로, 이쪽이 뭐겠어요? HBM 장비예요. HBM 장비 쪽으로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매도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공매도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공매도에 손절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와요? 숏 커버링 또는 상승세가 지속됐을 때 숏 스퀴즈까지 그렇게 이어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즉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언제 나온다? 그건 모른다. 근데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렇죠? 대선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한미반도체나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군들 아직도 보면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요? 아니요.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플러스 테크인과 같은 또는 PSK 홀딩스와 같은 또는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HBM 플러스 AI 가속기 또는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국 시장의 강세가 시작이 됐어요. 자, 대선 끝나고 나서 업종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이틀 됐거든요. 거의 200포인트 이상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근데 사실상 여기 3월 말과 4월 초까지 이렇게 폭락했었던 부분은 나왔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어요? 미국 시장, 그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한 거죠. 고집을 계속해서 부려왔었죠. 근데 다행히도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이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스탠스를 바꿨어요. 관세할 건데 그렇죠? 천천히 할게. 그러면서 90일 유예 준 겁니다. 근데 그 90일이 이제 곧 당도합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채권 금리는 아직까지 안정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돌려 세워야 됩니다. 왜? 미국의 부채를 낮추려는 목적 자체를 잃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부채를 낮추기 위한 건 왜 그럴까요?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자는 왜 늘게 됐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서 부채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빠르게 불거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있다고 한들 미국이 망하나요? 아니.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망가졌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이 잘 나가야 한국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잘 나가야 중국도 잘 나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기서 부채 관련돼서 자꾸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 부채 신용등급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야, 이거 큰 일이 뭔가 터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딱 하나 생각해 볼게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갚으라고 자꾸 독촉을 해. 100만 원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10억이 됐어. 100억이 됐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 갚으면 나도 망해요. 물론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억도 큰 돈이고요. 10억도 큰 돈이고요. 100억도 말도 안 되게 큰 돈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자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예한다는 내용 그리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먹혀 들어갔고 실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고가까지 그렇게 큰 폭으로 남지도 않았어요. 한 4에서 5%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진 건 26%가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하고 나가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큰 쪽으로 한미반도체, 그렇죠? 뭐 테크윙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가야 될까? 주도주군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상해서 이제 안 빠집니다라고 했는데도 제가 매수는 시세 확인하고 하세요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뒤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버티고 하이닉스가 버텨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나스닥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 변동성이 큰 쪽으로 한미반도체 테크윙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수익 구조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바닥이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플러스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됐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에 장비를 받아야 됩니다. TC 본딩 장비를. 근데 한미반도체는 확장시켜 갈 수 있게 됐죠. 그 확장을 어디로 합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캐파가 큰 쪽이 어디예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석권이에요. 마이크론이 있다곤 하지만 마이크론하고의 이 생산 능력, 하이닉스하고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이닉스가 아무리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HBM의 선을 넘는 순간 HBM 시장은 삼성전자가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물론 하이닉스를 쫓기까지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근데 가격적인 부분,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위험,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어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주도주를 매매하자, 그리고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게 뭐냐?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 바닥이야 매수합시다,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합시다.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예요. 심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가에 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도주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기서 보시면 보유 종목 체크를 보면 그래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원전 60% 이상 수익, 수요일 재매수, 목요일 7% 상승, 타점 공유할 때까지 몽땅 보유하면 돼. 알테오젠, 그쵸? 알테오젠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7% 수익 구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자, 언제입니까 이거? 6월 2일이에요. 어때요? 대선 직전이죠? 올라오는 것을 보고 34만 7천 원인데 어때요? 35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추세가 잡혔으면 매수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 결과 6월 2일 이후에 6월 3일 날, 아니 6월 4일 날, 6월 3일 날은 쉬었으니까 6월 4일 날 여기 9시 38분이 되자마자 37만 7천 원까지 급등하는 상황.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야 보유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요. 이미 2월 달부터 공략한 결과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매수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매수하게 된 배경은 삼성전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때 테크잉 HBM 장비예요. 어떻습니까? 두 자릿수 수익률. 이것뿐이 아니에요. DI. 자, DI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루머가 돌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격 확인이 된 이후에 매매한 결과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렇죠? 25%, 14% 내려보면 계속 나옵니다. 26, 22%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세 확인된 이후에 단기간의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지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세요. 시세 확인된 이후에 매수 구간은 꾸준하게 잡아온 결과 최근에 어때요? 60%대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고가를 매매하는 것,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그것도 50%, 6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주도주는 계속 올라간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하면서 원전에 대한 쪽,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도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신고가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했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즉 6월 달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